국민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뭐 억울해서 이재명 대표가 옥중 출마한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살려고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이 한 번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옥중에서 당대표직도 내려놓지 않고 심지어 출마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저는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과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그 기술적인 걸 얘기한 거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상징성을 지켜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에 왜냐하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지금 판결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성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이재명 구속된 당 해체 수준 경랑, 기각된 기사회생 반격 기대. 일단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가든 푸든 결정이 납니다. 기각이든 발부든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장 발부된다. 하나, 둘, 셋. 발부된다가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님은 X. 근데 사실 X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아까 쭉 들어온 경향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원규 의원님. 네. 발부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건 네. 좀 조심스럽지만 증거인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경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네. 철적 넘는 의견서 안에서의 그 진술들과 주변인들의 조사에서 그게 과연 마지막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툼의 여지가 그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항이고 논쟁점이기 때문에 다퉈야 네. 되지만 그 이제 검사 사칭 사건 때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증거 위증 교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찰이 이번에도 공을 들여서 그 부분을 집중 부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도주에 뭐 우려는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인멸 부분이 저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짧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 관련돼 구속된 피의자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그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증거인멸이라는 정황이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또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99%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힘을 줄 거고 그 부분이 법원에 재판부에 좀 어느 정도 이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 키워드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불바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을 했고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단식 중단하고 이제 내일이면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원내 상황으로 좀 들어오면 여기 볼까요? 지도부서 비명계 축출, 민주당 완전한 친명체제 가속,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지도부에서 비명계가 축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리했다라고 하는데 송갑석 최고위원 주말 동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인지 같이 볼까요? 네.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내가 표명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대표의 사의 수용 의사를 전달을 받았다. 공식적인 사퇴 입장은 25일, 오늘이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 일단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유는 잠시 뒤에 아마도 한 20-30분 뒤에 지금 최고위에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본인이 예고를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지도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기사로 다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변화. 친명은 파란색이고요. 비명은 까만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도부인데 박광온,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송갑석, 김민석, 조정식 중에 친명이 아닌 비명은 박광온, 고민정, 송갑석입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했고요. 송갑석 최고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고민정 최고위원인데 현재 거취를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요 얘기 본인이 직접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진 의원님, 이 얘기인 즉슨 그만두겠다라는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너무 친명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비명계가 세 분이다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네.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 사퇴를 하게 된 게 비명계로 보여지는 의원님들의 그 가결 투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네, 사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송갑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네. 호남을 배려한 그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당원들과 호남의 생각을 좀 담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정무직 상직자의 성격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확실하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의 표명을 안 하시는 게 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좀 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좀 숙고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님은 고민정 의원도 좀 여지가 있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사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단 현재 송갑석 최고위원 이미 뭐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선언을 했고 오늘 최고위에서 그럼 송갑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주원규 의원님. 네.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실 SNS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해서 그만둡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겠다. 이건 약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이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무슨 말 할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딱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빅텐트를 강조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공간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라면은 원래 체포동의안의 그 화두는 이재명 대표께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냈던 화두였다. 우리는 그걸 이어받은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각자의 입장을 저는 소명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더 격화되면 격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충돌하고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비명계의 입장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수진 의원님과 생각도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빨리 사퇴하시는 게 조금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걸 밀어붙였었을 때 그게 이게 완전히 반란됐다. 그럼 정말 반란이란 키워드가 맞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다수분들의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존중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면은 너무 빠르게 친명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강성의 친명 의원들의 그 강성 스피커 그리고 거기에 팬덤이 붙어버리면 네. 이게 국민의 전체 여론으로 봤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건강한 환경일 수 있는데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부분은 그 건강한 환경보다는 지금 경직돼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것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남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네, 일단 송갑석 최고위원은 뭔가
비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빅텐트 우리는 하나로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얘기는 잠시 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최고위가 열리면 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친명, 이 불구속된 공천 불바다, 비명, 구속 관계없이 대표 퇴진. 네. 저희 키워드가 쌍따옴표가 붙은 공천 불바다였었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길 좀 볼까요? 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지도부입니다.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선 선제 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지금 공천 학살,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천명이 된 건데 근데 비명계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주 의원님 주말 동안 비명계도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저도 좀 알아봤는데 네. 예, 조금 숨고르기 시간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물러서서 지금 이 후폭풍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지만 비명계가 의견들을 저는 조율하고 있는 부분은 구속이 돼도 그리고 구속이 안 돼도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중지는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표가 네. 만약에 구속이 안 되시다 하더라도 기각이다 하더라도 도의적이나 이 정서적으로는 이제 대표 리더십에 조금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를 지켜주자라는 측면에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통합형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쪽과 네.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는 이제 어렵다라고 말하는 쪽이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비명계가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의 방향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각된 상황에서 돌아왔다 이제 이른바 이제 생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친명계 의원이 인용하는 것처럼 공천 불바다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일 때 네. 대화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리더십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생환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친명 비명 사이의 이 얘기가 공천이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천 학살 선언 한쪽도 있고요. 하지만 갔다 와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 공천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풀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친명 고 옥중 공천 거론하며 배수진, 유시민 옥중 출마 결재도 해야. 유시민 전 장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 도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구수세요라 제명아 그냥. 네. 사실 옥중 공천 얘기는 뭐 그 이전에 뭐 구속 영장을 친이 많이 할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옥중 출마 얘기가 나서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된다. 더 나아간 거죠.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는 절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김병욱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구속 후에 옥중 체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옥중 출마, 뭐 옥중 결재, 그러니까 옥중 공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로테스크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뭐 억울해서 이재명 대표가 옥중 출마한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살려고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이 한 번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옥중에서 당대표직도 내려놓지 않고 심지어 출마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저는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과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그 의원총회에서 아마 사퇴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친명계가 일단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당대표 권한 대행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태를 일단 차단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빨리 사퇴를 시킨 거다. 그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를 빨리 사퇴시켜서 네. 유사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쫓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이 되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되는 순간 저는 민주당 친명은 사실 와야 된다. 친명 멘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 총선을 생각할 때 정말 옥중공천 체제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그런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 민주당 친명 의원들, 많은 의원들도 아마 거기에서 눈치 싸움을 할 거고요. 그게 지금 친명의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 지도부, 당 리더십, 민주당 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건 이재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지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 대행을 비명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하니까 아까 제목처럼 축출된 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민주당 바깥에 계신 분들의 그 바람이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비명계 의원이든 뭐 친명계 의원이든 이렇게 좀 그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좀 굉장히 재미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저희 회의 때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당대표 앞에서 다 합니다. 예, 약간 국민의힘과는 외부 다른 상황이다.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근데 그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의원들도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연판장이 돌았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이 돌았다라는데 이거는 팩트입니까? 실제로 이건 원내 사안입니다. 네. 당의 사안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 부결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거고, 했죠. 그 요청에 의해서 당론으로 가자라고 많은 의원들께서 요청을 드렸지만 그 원내 지도부가 당론으로 하지 않고 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본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당황함이 먼저 앞섰죠. 그 당황함과 어떻게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앞과 뒤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그런 민망함, 섭섭함, 이제 이런 것들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이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얘기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이렇게 본 출이 아니라 거고요. 자의였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뭐 비명, 친명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원내대표가 요청을 한 거였고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대표는 현재 사경을 넘나드는 그런 극한 단식 투쟁 중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것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신뢰받고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의원들 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연판장은 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연판장 같은 것들이 돌긴 했죠. 돌았어요? 실제로 비슷한 것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거나 그것이 뭐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압박으로 전해지거나 그런 바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는 자의로 그런 것이다라는 반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는 옥중 공천, 옥중 체제에 대해서 당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하면은 옥중 공천이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비상체제로 민주당 들어가야 되거든요. 옥중 공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방선거 공천 해봤잖아요. 네. 근데 기술적 공천이란 게 도장 찍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꾸준히 그 당의 어떤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관위와 소통하면서 결국 이기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공천이거든요. 네. 근데 옥중에 있으면서 뭐로 합니까? 뭐 무전기라도 들고 갑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게 지금 무전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당대표가 안에 가서 뭐 사인만 하는 게 지금 뭐 옥중 공천이냐 논의를 하고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거는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전부터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옥중 공천이 가능하냐? 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옥중 공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뭐 정태인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계원들이 옥중 공천 해야 한다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옥중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옥중 공천, 옥중 결재, 네. 옥중 출마. 네.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간접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움직이고 사실은 있다. 이런 부분은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면 네. 그때 이 얘기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체에서 또 민주당과 친민주당의 인사들이 지금 영장이 발부도 안 됐는데 계속 옥중 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구치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갈 것이 뻔한데도 왜 옥중 공천, 옥중 출마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건 본인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구치소 들어가면 옥중 공천 해야 한다. 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 뭐 정치 역사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국 내년 4월 선거에서 네. 국민이 그 부분을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옥중 공천 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밀어줄 거고요. 네. 아니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제 폭망하게 하겠죠. 그래서 내년 4월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주원기 의원님. 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그 기술적인 걸 얘기한 거고 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상징성을 지켜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에 왜냐하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지금 판결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성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원내대표 가 출범하고 시스템 공천이 지켜지면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 공천으로 움직이는 거지 저게 어떤 1인 1당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중 공천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상징성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취지다라고 다시 한번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